삼성전기가 외주화주는 부분은 요놈, 요놈, 요놈이고요.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이걸 다 관장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외주로 줘버리고 우리가 이거를 한 2, 3년 만에 개발을 끝낼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안녕하세요. 키포스트의 안석현입니다. 가끔 테크 산업의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큰 변곡점이 나타나는 걸 목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HBM이나 TC 본도처럼 과거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저는 이번에 유리기판,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 산업이 크게 이슈가 되면 향후에 TGV 생태계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이건 제가 유리기판 생태계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는 2025년 2월 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이 뒤로도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1, 2주 사이에 갑자기 또 이쪽 분야가 부각이 된 건 사실은 이 뉴스 하나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직접 뛰어든다는 얘기인데, 2025년에 요게 구체화가 되면서 아마 이 앞과 뒤는 크게 다를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직접 뛰어든다는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시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야기가. 근데 이쪽 관련 뉴스들을 보시다 보면 같이 들리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외주화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직접 뛰어들지만 제조는 외주를 줄 거다. 그리고 SKC 앱솔릭스가 TGV 핵심 공정을 외주화하는 이유. 이건 저희 키포스트에서 한번 다뤄봤던 리포트입니다. 지금 이 리포트는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FNS전자, SKC 앱솔릭스의 핵심 협력사죠. 이 회사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양산 후에 첫 수출했다. 뭐 수출이라는 말을 썼지만 앱솔릭스에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앱솔릭스의 공장이 미국 코빙턴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TGV와 메탈라이징을 해서 SKC에 건넸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유리기판 사업을 진출한다면서 관련 핵심 공정을 외주를 준다고 하는데 A부터 Z까지 다 주냐? 아니면 A부터 뭐 CD까지 주느냐? 뭐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글래스 코어 기판 관점에서 보면 공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TGV 공정이 있고요. 이게 1번이고, 이거는 요 글래스 코어 기판의 가운데 부분, 요 코어를 만드는 요 공정입니다. 두 번째가 회로 빌드업 공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 코어를 감싼 이 살구색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만드는 과정을 회로 빌드업 공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부분이 이제 싱귤레이션이 핵심인데, 원래 큰 원판에서 만드는 유리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나하나 낱장으로 자르는 거를 이 싱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완성 단계인 거고,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외주로 주겠다는 거는 2번, 3번은 아닙니다. 이 1번 중에서 삼성전기가 외주화 주는 부분은 요놈, 요놈, 요놈이고요. 요까지는 외주로 주고 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 SKC 앱솔릭스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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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까지는 외주로 주고 여기서부터 이 뒷부분은 우리가 할게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러프하게 한 3분의 1 정도를 외주로 돌리고 있고 그 뒷부분을 내재화한다,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피자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도우를 만드는,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토핑을 올리는 이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를 화덕에 넣어서 굽고 하나씩 자르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글래스 코어 기판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이 피자로 봤을 때 이 도우, 그러니까 빵을 외주로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언뜻 생각하기에 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공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 내부로 가져와서 이걸 내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우리 경쟁력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를 우리 쪽에 가지고 오는데 유리할 겁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외주로 주지? 좀 이상할 수 있죠. 그건 첫 번째로 보면 일단 유리라는 소재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그동안에 다뤄왔던 소재는 대부분 뭐죠? 실리콘입니다. 이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물성이 유리하고 많이 다르죠. 이 유리는 크게 네 가지의 불량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데, 일단 크랙, shipping, 여름력, 공기, 요 네 가지 때문에 아주 기업들이 괴롭다고 해요. 크랙은 우리가 가끔 경험하죠. 자동차 타고 이제 고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앞에서 돌 하나 조그만한 거 튀어가지고 앞유리에 딱 맞으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냥 미세금만 갑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거기에 아주 큰 진동과 그리고 열 팽창과 수축이 반복을 하면서 점점점 커지죠. 결국에는 앞유리를 바꿔야 되는
분량으로 발전을 합니다. 치핑은 유리와 유리가 절단된 면 사이에 어떤 굴곡이 생기는 걸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미세한 굴곡이었으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 굴곡 사이에서 점점점 크랙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결국 시간이 갈수록 아주 작은 분량이 큰 분량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진행성 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 응력은 유리에 열을 가해줄 때 내열성이 좋죠. 유리가 내열성이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고르게 가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분량이거든요. 한쪽에는 열을 가하고 한쪽에는 냉각시킬 경우에 이 두 지점 사이에서 오는 어떤 팽창률의 차이에 의해서 유리가 한 번에 파사삭 하고 박살이 나는 이런 현상을 또 경험을 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공기는 이 치핑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유리 기판이고 이 부분이 이제 홀을 뚫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이에 미세한 치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치핑들이 식각 과정에서 약간씩 더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안을 구리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 이 안에 치핑과 구리 사이에 어떤 공간이 뜨겠죠. 그럼 그 부분은 밀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밀폐된 상태에서 여기에 막 열을 가했다. 그럼 공기는 열을 받으면 급격하게 고체보다 훨씬 더 크게 팽창을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팍 터지는 겁니다. 이게 다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터진대요. 그럼 터지면 그냥 공기 혼자 터지지 않죠. 주변에 유리하고 완전 와장창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실리콘만 다뤄온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이 다루기는 참 어려운 네 가지 특성이다. 이걸 어찌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 TGV 공정, 아까 앞에서 설명한 이 TGV 공정은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다 유리를 다루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를 다루는 과정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를 잘하는 기존 유리 가공 회사들한테 주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많으면, 반도체 회사들이 시간이 많으면 이것조차도 내재화해서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우리 고객사들이 생각하는 상용화 시점은 2029년, 28년 이때로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시점은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불과 남은 시간이 길어봤자 3년 아니면 4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A서부터 Z까지의 어떤 경쟁력을 다 확보하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 6년 걸려버린다? 이러면은 사업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이걸 다 관장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외주로 줘버리고 우리가 이거를 한 2, 3년 만에 개발을 끝낼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사업엔 유리하겠죠. 특히나 SKC 앱솔릭스, 지금 제일 좀 빨리 치고 나가고 있는 회사가 SKC 앱솔릭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기는 그래도 이 부분은 기존의 FCBGA 사업하면서 아주 그냥 도사거든요. 이 부분을 아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리 이 부분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자기네들이 직접 관장을 한다고 해도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SKC 앱솔릭스는 스타트업이고 이번에 이제 처음 새로 사업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따라잡기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지금 이것까지 직접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삼성전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요만큼까지를 다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그동안에 많이 다뤘던 실리콘으로 만든 이제 웨이퍼고요. 이 왼쪽이 SKC 앱솔릭스가 만든 글래스 원장을 통해서 만든 글래스 코어 기판입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 다르고 이건 유리고 이건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직접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이건 외주를 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TGV 사업을 하고 있죠. 이 FNS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C 앱솔릭스하고 상호 독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는 양다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SKC 앱솔릭스하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한 5개 정도, 물론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5개 회사가 TGV 사업을 직접 영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려고 기획을 했거나 뭐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5개 회사가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간택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건데, 이 회사들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불안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기나 SKC 앱솔릭스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를 외주를 준다고 하지만, 이 산업이 크게 성장해서 2029년, 뭐 2030년 혹은 그 이후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을 당장 내재화하려고 하지 않겠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계속 확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번 외주를 이제 주고 나면
FNS에 이제 SKC는 준 거고 삼성은 뭐 이 회사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겠죠. 근데 그렇게 주고 나면 다시 과거처럼 내재화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리를 다루는 경쟁력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2030년까지 쭉 양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고객사와 이 협력사의 경쟁력이라는 건 좀 더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과거처럼 다시 회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이 5개 회사 중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가지고 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의 회사를 선정을 해서 솔벤더로 이걸 가지고 가게 되면 지금 SKC는 요 하나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서로 간에 디펜던시가 생기겠죠.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 2개, 많으면 3개 정도를 컨택하고 있지 않을까,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IT의 신 이형수 대표하고는 전자신문 동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IT의 신 한 달에 한 번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독자가 13만, 14만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대표가 얘기하기를 물 들어왔어요. 넣어줘야 된다. 지금 요즘에 유리기판 핫한데 너 유리기판 많이 알지 않냐. 유리기판 집중적으로 다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물 들어왔을 때 노후를 한번 좀 저어보려고 2주 연속으로 유리기판 한번 다뤄봤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